자, 활용 좀 더 이어서 볼게요. (744번) 봅시다. 자, 남녀 학생 14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학생회에서 3명의 대표를 선출하려고 한다. 14명 중에 3명을 대표로 뽑는데 남학생이 적어도 1명 포함되도록 선출하는 번부의 수가 308일 때 이 학생이 남학생들을 구하고 과정을 선출하시고. 자, 일단은 남자를 구해야 되는데 진짜 미출시였죠. 남학생이 적어도 1명 포함되도록. 그 남학생이 적어도 1명 포함된다라는 거는 전체 14명 중에 3명 뽑는 경우에서 모두 여자를 뽑는 경우를 빼면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308인 거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구하는 거를 미지수로 두잖아요. 근데 얘는 구하는 걸 미지수로 두면은 조금 더 헷갈려지니까 여자를 X명이라고 줘. 결국에는 14C3에서 XC3 한 개 308이 나온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14C3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우리. 그러면은 3, 2, 1분에 이제 6 날라가고 그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4 곱하기 26 하면 되니까 1은 6, 4, 8, 2, 364. 따라서 이제 XC3이 얼마? 56. 56이면 X는 그냥 8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자가 8이니까 남자는 6. 이렇게 그냥 C 대충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이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그냥 원래 우리가 늘 풀던 적어도 문제. 745는요. 어느 아마추어 탁구팀 여자 선수는 남자 선수보다 2명이 더 많다. 그 여자가 남자보다 2명 많다고 했으니까 여자를 n이라고 두면은 남은 n-1. 뭐 남을 n이라고 놓고 열을 n 플러스 1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 팀에서 여자 2명으로 이루어진 여자 복식팀을 만드는 방법의 수가 남녀 그 한 명 한 명 혼성 복식팀으로 만드는 경우의 수보다 20만큼 작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여자 복식은 그냥 NC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녀 혼성 팀은 그냥 N 곱하기 N 마이 하면 되는 거예요. 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근데 이제 혼성이 그 20만큼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2분의 n 마일에다가 20을 더한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2 곱해서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40은 2n제곱 마이너스 4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40 8, 5일 테니까 n은 8 그렇게 복잡하진 않네요. 그 다음 746번도 볼게요. 자, 7명의 학생이 각각 수학과제를 하나씩 제출하였다. 선생님이 채점 마치고 7명의 학생에게 다시 과제를 임의로 하나씩 나누어 줬을 때 3명만 자기 걸 받고 4명은 자기 걸 안 받는 건데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교란순열인 거죠. 교란순열 저번에 필기 잠깐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간단합니다. 먼저 뭐 하면 돼요? 7명 중에 이제
자신의 과제를 받는 3명을 이제 정해주는 거는 실시 선언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명이 자신의 과제 받지 않는 4명은 뭐예요? 팩토리얼 4죠. 팩토리얼 4는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9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제 수영도인데 이게 수영도가 좀 귀찮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란순열 팩토리얼 1, 2, 3, 4, 5까지 이제 외우고 있으면 편하거든요. 혹시나 또 까먹었으면 써놓으세요. 팩토리얼 1은 0, 팩토리얼 2는 1, 팩토리얼 3은 2, 팩토리얼 4는 9, 팩토리얼 5는 44. 여기까지만 일단 외우고 있으면 웬만한 교란순열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둘이 곱하면 되니까 315 쓰면 정리할게요. 뭐 특별한 거 없는 그냥 단순한 교란순열 문제였고요. 활용이라고 해서 엄청 막 복잡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공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공식 한번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자, 747. 상자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힌 8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4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았을 때 뽑은 카드에 적혀있는 수 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이 9 또는 10인 경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케이스는 딱 2개를 준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합이 9일 때. 두 번째,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합이 10일 때. 이렇게 이제 케이스 구분하시면 돼요. 이거는 조금 더 직관적이죠.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 더한 게 9 또는 10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수인데 1부터 8까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럼 케이스를 구분하죠. 자, 그러면 가장 큰 수랑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가 1과 8일 때. 그럼 우리는 그냥 가운데 있는 걸 뽑으면 되는 겁니다. 맞네? 왜? 가운데 이제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6개 중에 내가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죠? 그럼 내가 만약에 2, 7을 선택했다면 그냥 가운데 몇 개만 있어? 3, 4, 5, 6, 4개만 있죠. 4개 중에 2개 뽑으면 되는 거야. 괜찮네? 이런 식으로. 어떤 원리인지 알겠지? 그러면 나는 3, 6, 4, 4, 5 중에 2개 뽑으면 이게 있어. 이렇게 됐으면 토탈 몇 개? 22개인가요? 22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최소값, 최대값 합이 이제 10일 때는 이제 28부터 시작을 하겠죠. 28이면 가운데가 이제 5개 남으니까 50. 마찬가지로 3, 7일 때, 4, 6일 때 30. 근데 이때는 아예 안 나오겠지. 나쁘지 않죠, 이것도. 요거는 좀 케이스 분류가 좀 쉬웠던 게 문제에서 아예 대놓고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 여기서 아이디어는 제일 작은 거와 제일 큰 걸 내가 뽑으면 그 사이에 있는 것만 뽑아야 된다. 이게 아이디어죠. 최대값, 최소값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자, 748. 자,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적힌 20장의 카드에서 3장을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3의 배수. 오, 요거는 이제 조금 요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요거 이제 개념을 하나 좀 알고 가셔야죠. 이게 우리가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해서 체크 좀 해놓을까요?
사실 이 문제를 딱 처음 본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그냥 3개 뽑아서 더해 상하배수인데 저 상하배수 성질 아닌데요? 상하배수 성질은 그거잖아요. 그 각자리수의 합이 상하배수.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부터 20까지 3개를 뽑을 때 이 더한 거의 값이 상하배수가 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못해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래서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자, 자연수의 분할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배수 문제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풀었던 것처럼 뭐 네 자릿수가 사의 배수일 때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처럼 어떤 수의 합이 사의 배수일 때 문제가 있는데 그 배수일 때 문제 분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이게 자연수를 2분할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연수가 그냥 전체에 있다고 칩시다. 1부터 뭐 수백 수천까지 있긴 할 텐데 그거를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규칙성이 있는 두 그룹. 그럼 뭐랑 뭐로 나누는 게 제일 현명하냐면은 짝수와 홀수로 나누는 게 당연히 이제 현명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연수를 3분할할 때는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는 형태로 우리가 이걸 분할하면 좋겠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짝포는 이제 두 개밖에 못 나누니까요. 그러면 3분할 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3k 꼴 3k 마이너스 1 꼴 3k 마이너스 2 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자연수들을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풀이 잘 보세요. 이거 되게 특이하게 푸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봐봐. 자,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거냐면요. 우리가 1부터 20까지 숫자가 있는데 그 1부터 20까지 숫자들을 이렇게 3분할을 시키는 거예요. 즉 우리가 3k-2꼴을 따로 모으고 3k-1꼴을 따로 모으고 3k꼴을 따로 모으는 거죠. 3k-2꼴이면은 뭐 1, 4, 7 이런 애들이거든요. 11, 10, 1, 4, 7, 10 3, 3, 3 이렇게 해서 3k-1꼴은 이제 k 이게 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1 넣으면 돼요. 1 넣으면 여기 1, 2, 3, 2 넣으면 2, 4, 4, 5,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1 넣으면 2 되고 2 넣으면 5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거지. 30 늘어나겠죠. 3k 꼴은 3, 6, 9, 12, 15, 18 이렇게. 괜찮아요? 총 이제 20개의 숫자를 이렇게 집을 만들어줘가지고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자, 내가 여기에서 이제 3개를 뽑을 건데요.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3k-2꼴에서 3개를 선택을 하면은 나는 무조건 얘가 상위배수가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왜? 3k-2꼴이 3개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상위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3k-1꼴에서 3개 선택할 수 있고 3k꼴에서도 3개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7C1 여기도 이제 7C3 여기도 7C3 여기는 6C3이 되겠죠. 좀 그럼 90까지가 일단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리가 1부터 20까지 3개를 뽑을 때 아무렇게나 막 뽑아가지고 상위배수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규칙성을 생각하는 건데 이것도 처음 보는 거니까 제가 이제 좀 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풀러야 된다는 걸. 이 방법밖에 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고 처음에 푼다고 해도 이렇게 풀지 않으면은 이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효율도 없고 떨어지고 이제 방향도 잘못 잡하게 돼버리니까.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이거 근데 내가 지금 이거 문제를 아직 읽고 이해도 하기 전에 막 풀이본을 제시해줘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어떻게 3개 더해서 선의 배수를 만들 건가? 근데 뾰족한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같은 꼴을 3개를 뽑으면 무조건 선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냥 생각해봐. 내가 이거 하나 뽑고 이거 2개 뽑으면 선의 배수가 안 만들어져요. 그렇잖아요. 1, 2, 5 더하면 얼마야? 선의 배수 안 되잖아. 그렇죠? 선의 배수가 되는 형태도 정해져 있는 거야. 이해됐나? 자, 그럼 두 번째는 3k-2 꼴과 3k-1 꼴과 3k 꼴 각각 한 개씩 선택을 하면은 무조건 선의 배수가 됩니다. 생각해봐. 3k-2 꼴, 3k-1 꼴, 3k 꼴 다 더하면은 9k-3 꼴이잖아. 그러니까 선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미 여기 2개를 더하면 선의 배수가 됩니다. 무조건 이거 2개를 더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그냥 70 곱하기 70 곱하기 60 하면 45 곱하기 6 하면 그리고 이게 54 64 24 그 정도는 384가 됩니다. 진짜 많죠. 이렇게 풀기 잘 해놓고 이 형태를 어떻게 푸는지 그거 좀 잘 체크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또 8개 쭉 보죠. 실사. 자, 주머니에 서로 다른 빨간색 공 3개랑 서로 다른 파란색 공 3개가 들어있대요. 여기도 서로 다른 빨간색 공 3개. R1, R2, R3. 파란색도 B1, B2가 있어요. 자, 한 개를 꺼낸 후 다시 3개를 꺼냈을 때 나중에 꺼낸 3개의 공 중 파란색 공 개수가 빨간색 공 개수보다 많도록 공을 꺼낼 방법. 점점 문제가 뭔가 진화하고 있는 것 같죠? 정신이 없죠?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은 처음에 한 개를 꺼냈는데 그게 누군지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그 다음에 3개를 꺼내라고 하는데 아니 3개 꺼냈을 때 내가 무슨 색 공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럼 내가 케이스 분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처음 꺼낸 공이 누구냐, 이렇게. 자연스럽습니까? 다른 문제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첫 번째, 처음 꺼낸 공이 빨간색.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처음 꺼낸 공이 빨간색이니까 그럼 나는 그냥 3 쓸게요. 일단 3시 1이니까 처음에 빨간색 꺼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빨간색 꺼내면은 나한테는 공이 몇 개 남아있는 거야? 빨간 거 2개랑 파란 거 3개가 남아있는 건데, 자,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지? 3개를 꺼냈을 때 3개 공 중 파란 개수가 빨간 거보다 많아야 된대요. 그러면은 파란 게 빨간 거보다 많아야 되면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아, 파란 공만 3개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파란 공 2개에다가 빨간 공 하나를 뽑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파란 공만 3개 뽑는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파란 파파파만 뽑는 거니까. 괜찮아. 그리고 빨간 공 2개, 파란 공 2개, 빨간 공 하나 뽑는 경우에서는 파란 공 2개, 그럼 3C, 그 다음 곱하기 빨간 공 2C 이렇게 하면 돼. 괜찮아요? 그러면은 7, 3, 21까지. 두 번째 케이스. 처음에 파란 공 뽑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3C에 갔어요. 근데 처음에 파란 공을 뽑아버리면은 이번에는 파란 공이 하나 날아가니까 빨간 거 3개, 파란 공 2개밖에 안 남으니까 나는 무조건 이제 파란 공 2개에다가 빨간 공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파란 공은 이미 2개밖에 없으니까 2C 곱하기 그다음 빨간 공 3개 있으니까 3C에 하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9가지, 정답은 30까지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놓고
어차피 나중에 기말 때 다시 한번 또 복습하면서 볼 테니까. 자, 750번 보죠. 자, 길이가 5인 나무 토막과 길이가 2인 나무 토막을 일렬로 나열하여 길이가 19인 나무 토막을 만드는 방법을 구하라. 길이가 같은 나무 토막끼리는 서로 같은 것으로 보고 각각 길이의 나무 토막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5cm짜리가 x에 있고 2cm짜리가 y에 있으면 둘이 더해서 이제 19 만들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뭐.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게 이제 순서도 중요하죠. 이게 이제 방법의 수인 거니까 순서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더해서 19 되는 거면은 이제 x가 3이고 y가 2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결국에는 그 5cm짜리가 3개 있고 2cm짜리가 2개 있는 거니까 이걸 이제 나열하는 거죠. 근데 나열하려면 어떻게 나열하면 되겠어요? 일단 5개의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5개의 자리 중에 이제 5 들어갈 3자리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분할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자리를 선택해 주는 건데. 그 다음은 뭐 1,7밖에 없네요. 이거 5cm 하나짜리랑 2cm 4개. 7개. 그러면 8자리 중에서 내가 5 들어갈 한 자리 골라주면 끝나는 거. 문제는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순서도 중요합니다. 5, 2, 5, 2, 5, 2, 5냐, 5, 5, 5, 2, 2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 (571번) 그 토너먼트는 제가 이제 분할과 분할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7번 분할로 해야 될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원래 우리 A 스텝에서 풀었었던 그냥 대진표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면 분할을 쓰면 되는데, 여기는 문제 읽어보니까 자 어느 학교 1학년 1반부터 7반까지 7개 반이 축구 시합을 할 텐데 1반과 2반이 결승전에 서로 대결하는 일이 없도록 이라고 했어. 밑줄 칠까요? 1반과 2반이 결승전에서 대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그러면 얘네가 결승에서 안 만나려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어쨌든 우리가 뭐 누가 이길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1반과 2반이 결승에서 안 만나려면 1반과 2반이 여기에 같이 여기 따로따로 있으면 안 돼. 그럼 결승에 만날 수 있잖아. 1반이 다 뚫고 올라오고 2반이 다 뚫고 올라오고 만나니까. 그럼 1반, 2반이 여기에 있을 때, 그 다음에 1반, 2반이 여기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구분하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밑에도 이렇게 적어놓을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는 두 가지 케이스 일단 생각해 둘 수 있고, 그럼 2 그럼 이제 만약에 1, 2반 여기 들어갔으면 이제 남은 5개 반이 있으니까 5개 반을 2, 2분을 해줘야 돼. 2, 3분. 맞죠? 그러면은 5C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쪼갠 다음에 우리는 이제 배열이 다 완성됐거든요. 만약에 뭐 1, 2반 여기 있고 뭐 3, 4반 여기 있고 5, 6, 7반 여기 있으면 여기서 대진표를 또 쫙 작성해야 되니까 여기 대진표 작성하는 방법은 분할로 이제 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4C, 2C 이펙트네. 그 다음 오른쪽은 3C 곱하기 2C 2C 1, 2분을 하면 되는 거. 네. 그러면 2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3 곱하기 280. 잠깐만. 문제가. 일반과 2반이 결승전 이전에 대결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결승전 이전에 대결한 일이 없으면 1반과 2반이 여기 들어가야겠죠. 케이스만 다시 써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기 써주고. 식은 뭐 다르진 않네요. 어차피 1, 2 들어갈 때 1 들어갈 때 2개 하고, 그 다음에 5개 팀을 3, 2분할하고, 그 다음 분할 떼주면 되니까. 뭐 저 케이스만 좀 구분해 줄까요? 자, 그리고 752번도 보죠. 색이 서로 다른 6개 구슬을 같은 종류의 3개의 상자에 나누어 넣도록 하는데 각 상자에 적어도 하나의 구슬이 들어가도록 넣는 방법의 수를 보여요. 자, 이거는 상자는 똑같고 구슬만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분할만 하면 되는데, 그냥 분할, 대표적인 분할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6의 3분할이죠. 근데 6의 3분할의 종류가 되게 많은 게 1, 2, 3분할일 수도 있고요. 1, 1, 4분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 2, 2분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할을 항상 6의 3분할 3개 있다라는 것만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1, 2, 3분할은 그냥 뭐 6C 곱하기 5C 2 곱하기 3C 3 하면 끝나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요거는 6C 곱하기 5C 곱하기 200분의 1을 꼭 해줘야 되고요. 얘도 이제 6C 곱하기 4C 곱하기 2C 한 다음에 이거는 300분의 1 꼭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 이거는 좀 외워놓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6의 3분할은 종류가 좀 세 종류고 여러 개 쓰일 수 있으니까. 그 753번의 가위바위보 문제는 우리가 사실 가위바위보 문제를 앞에서 좀 풀어봤어야지 되는데 가위바위보 문제 안 풀어봤긴 했는데, 사실 이제 4명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는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거든요. 4명이 가위바위보를 어떻게 해요? 4명 가위바위보 하는 거죠. 아, 하는구나. 2명이서 할 수도 있지만 3명이 할 수도 있고 4명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비기는 경우는 첫 번째 이제 모두 같을 때, 두 번째 이제 모두 다를 때가 있겠죠.
간단한데 모두 같은 거 내는 경우는 몇 가지겠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가위바위보 낼 때죠. 3 끝. 근데 이제 문제는 모두 다른 거를 낼 때. 그럼 모두 다른 거를 낼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4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4명이 있을 때 일단은 당연한 얘기지만 다른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주먹, 가위, 뭐가 나오는데 당연히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2개는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주먹, 가위, 뭐가 하나씩 기본적으로 나오고 하나가 더 주먹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 가위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자이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그 3C를 먼저 합시다. 이 3C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겹치는 거. 2번 나오는 것 결정해주는 거 일단 3C를 해줘. 일단 그러면 주먹이 2번 나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럼 이 주먹을 누가 낼지 선택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주먹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뭐야? 4C예요. 4C에서 이제 주먹 2개 선택할 거 골라줘. 그럼 나머지 가위랑 보자기는 나무 2명이 나열해 가지고 이제 나머지 다 써놓으세요. 또 4C는 같은 거 같은 모양 낼 2명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입획은 이제 남은 거 나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6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정답은 39겠죠. 이렇게 가위바위보 할 때 비기는 케이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가위바위보 할 때 이루어지는 모든 케이스는 사실 몇 가지냐면은 81가지거든요. 81가지 중에 이렇게 비기는 경우가 이만큼 나온다는 거. 굉장히 많죠, 비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 난 7호선. 자, 어느 여행동호회 회원 6명이 4개의 수목원 ABCD에 사전답사를 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서로 다른 4개에 서로 다른 6명이 가려고 해요. 각각 수목원에 적어도 한 명의 회원이 사전답사를 가도록 6명이 다녀올 수목원을 정하는 범위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좀 비슷한데 6명을 일단은 이제 이것도 6명을 4분할을 한 다음에 뭐까지 해줘야 돼 이제? 분배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6명을 4분할 후 분배하라. 일단 6명을 4분할하는 거는 케이스가 첫 번째 1, 1, 1, 3 분할할 수 있고요. 두 번째 1, 1, 2, 2 분할할 수 있죠. 분할한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네요. 써볼까요? 6C1, 5C1, 4C1, 그 다음 3C3 요게 300분의 1로 해줘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6C1, 5C1, 4C2, 2C 요거는 이제 두 개가 똑같은 게 두 개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분의 1을 2번 곱해요.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안 해봤거든요. 2개짜리 1, 1, 2, 2는 안 해봤는데 이것도 공식은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래서 6 날라가고 20가지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6, 6, 36, 4, 9, 45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65가지에다가 이제 뭐까지 이제 분배까지 해가지고 4패까지 써져 있고 이렇게. 숫자가 너무 크긴 한데. 자, 755번도 보죠. 자, 4인승 자동차 한 대와 7인승 자동차 한 대 A, B를 포함한 8명이 나눠 타려고 한대. 자, 4인승과 7인승이 있습니다. 총 8명이 탈 거고.
자,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3명이고요.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3명이겠죠. 자, 그리고 A, B는 모두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고요. A, B가 서로 다른 차에 타도록 8명이 모두 차에 나누어 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네요. 운전석을 제외한 차 한 자리는 서로 구분하지 않고 차의 정원을 초과해서 타지 않는다 라고 해요. 일단 그 중요한 게 단 거기가 중요해요. 운전석을 제외한 차 안의 자리는 서로 구분하지 않는데. 그럼 이제 운전석에 누가 앉는지 중요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각각 차의 운전석은 당연히 이제 하나씩 있을 테니까 일단은 차 운전할 사람을 정하는 방법은 일단 3P. 쓰고요. 그리고 이제 A, B가 차를 정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운전석 정하고 이거는 이제 A, B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운전석에 타는 게 3P. 그리고 A랑 B가 나눠 타는 거는 A, B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운전면허 있는 사람들은 3명 중에 2명. 그리고 A, B는 이제 4인승에 탈 거냐, 7인승에 탈 거냐. 괜찮나요? 왜냐면 A, B는 모두 다른 차에 타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기 그 이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A, B, C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운전석에 3명 중에 2명 앉히는 건 이렇게 이제 앉혔다고 칩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A, B도 이렇게 앉아서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게 그러니까 총 몇 명이 들어간 거야? 4명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총 4명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그럼 4명이 남았으니까 4명을 우리가 분할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남은 4명을 우리 분할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일단 2, 2 분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1, 3 분할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니면 0, 4 분할할 수도 있죠. 왜냐면 저희 7인승이니까. 각각 케이스를 다 체크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게 분할할 때 둘이 똑같은 숫자여도 핵분해를 안 해도 되는 게 4인승, 7인승이기 때문에 내가 4인승 2명 뽑으면 끝나요 사실. 나머지는 7인승이 들어가면 되니까. 이건 분할 분배로 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도 이제 4명 중에 1명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명 들어가면. 그럼 4명 중에 0명 뽑으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 케이스 써주면 되는 거죠. 앞에 것까지는 좀 괜찮은데 뒤에 분할까지 이제 연계해서 풀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제 치료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출발해가지고 1층까지 내려가는데 7층에서 6명이 타서 6층, 5층, 3층에서만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린 층마다 적어도 한 사람이 내렸다고 하는데 1층 도착했을 때 아무도 안 타고 있었을 때 6명이 내리는 방법 얘기했는데 이것도 아까랑 비슷해요. 그냥 6명을 3분할 한 다음에 분배까지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 아까 전에 그냥 그 752랑 똑같습니다. 752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6명의 3분할하는 게 총 아까 몇 개였죠? 90개였죠? 생략할게요. 풀이는 똑같으니까 그냥 곱하기 3 분배만 좀 달라진 거죠. 정답은 540까지. 이것도 이제 분할 분배를 좀 많이 씁니다. 이 스텝 3는 그냥 몇 개만 풀고 좀 찾다가 행렬 조금만 진더 나가고 마무리합시다. 음... 757 서로 다른 종류의 과자 4봉지와 같은 종류의 사탕 2개라고 했어요. 그럼 다른 종류의 봉지를 대문자로 놓고요. 그 다음에 사탕은 그냥 X로 놓죠. 같은 종류 사탕.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5명의 어린이에게 나눠준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네는 나눠줘야 될 때 아무것도 받는 아이가 아무것도 뭐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나누어주는 경우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과자 사탕 합해서 6개죠. 애들은 5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야 돼? 한 명만 2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한 개씩만 가져가겠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건 그 한 명이 어떤 걸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져요. 그냥 무작정 우리가 이거 실수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 문제가. 그냥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선생님 그냥 A, B, C, D한테 그냥 다 나눠주면 안 돼요. 그냥 5명한테 X까지 해서 그 X 그냥 아무나 한 명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오류가 생겨버려요. 그냥 풀면 이제 틀리거든요. 어차피 지금 이걸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고 답이 안 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오류가 어디에 생기는지 확인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푸는지까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풀이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면요, 이건 좀 되게 특이하게 풉니다. 첫 번째, 결국에는 핵심 포인트는 어떤 한 명이 2개를 받는 거고 나머지 4명은 1개씩 받는다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때 중요한 건 얘야. 이 어떤 한 명, 2개를 받는 그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괜찮잖아? 여기서 뭐 무조건 2개, 1개, 한 개 받을 거야. 근데 문제는 이 2개를 받을 때 이 2개가 뭘 받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진다는 거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한 명이 사탕만 2개를 받을 때, 생각해보세요. 한 명이 사탕만 2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사탕을 2개 받으니까 사탕 2개를 한 묶음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과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 5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이거를 애들한테 주면 되는 거니까 5팩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120까지가 나와. 그럼 다른 것도 진짜 120까지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죠. 그럼 두 번째, 한 명이 사탕 1개랑 과자 1개 받을 때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자, 한 명이 사탕 1개랑 과자 1개 받으려면은 그 사탕이랑 누구 과자가 들어온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이 과자 선택하는 개수가 일단 4C를 먼저 써야 돼요. 과자를 누굴 가져올지 먼저 골라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과자 A, B, C, D랑 나머지 사탕 하나를 애들이 갖는 거죠. 그럼 지금 애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형태가 총 이제 5묶음이 된 거예요. 그럼 또 곱하기 500 하면 되는 거죠. 완전 다르죠. 그래서 4 곱하기 120은 480.
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볼까요? 자, 세 번째 케이스는 한 명이 과자만 2개 받을 때. 그럼 이제 얘가 과자를 2개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과자 4종류 중에 2개를 받아야 되니까 사C를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과자 2개를 먼저 가져가고 그럼 CD하고 사탕만 2개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총 5개 이제 선물이 남아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5명 나눠주는데 이건 좀 틀려요. 생각해봐봐. 왜 틀릴까? 여기가 똑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건 좀 다르거든요. 이거 그냥 오펙 하면 안 되거든요. 얘 2개 들어가면 먼저 5명 있을 때 5명 중에서 먼저 이 2개를 가져갈 2사람을 아니다. 5명 중에 이 과자 세트 있죠. 과자 세트를 줄 3명을 골라는 거고 비상.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과자를 나눠줘요. 얘가 AB 가져가고 CD. 그럼 나머지는 그냥 XX 들어가면 끝나는 거니까 XX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남은 애들은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이 XX 들어가면 돼. 괜찮다. 그래서 6 곱하기 60 하니까 360. 어때? 케이스가 다 다르지?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사탕 2개 받을 때, 사탕 하나, 과자 하나 받을 때, 그 다음에 과자 2개 받을 때가 다 다른 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모의고사에. 이게 순열조합이 웃긴 게 확률과 통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걔네도 이 문제를 내. 거기서 연결돼가지고 문제가. 나중에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같은 것인 순열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거랑 이 조합이랑 똑같아가지고 그때도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말이 진짜 힘든 게 이게 수능 시험 범위, 수능 시험 과목이어가지고 되게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 다 더하면 됩니다. 정답은 960까지. 엄청 많죠. 문제 되게 심플하지만 경우의 수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뭐 758은 됐고 759번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읽어보면 별거 없으니까 하고 더 넘어갈 거거든요. 봐봐. 자, 1, 2, 3, 4 숫자가 적힌 카드 3장씩 12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1, 3개, 2, 3개, 3, 3개, 4, 3개가 있는 거죠. 자, 12개를 다음 규칙 따라 배열한대요. 자, 1번 각 행에는 1, 2, 3, 4가 적힌 카드를 한 장씩 배열할 거고요. 같은 열에는 이웃한 행에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를 배열하지 않는다. 밑줄. 같은 열에 이웃한 행에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를 배열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딱 이거 나 읽자마자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교란순열 생각이 들어요. 쓰세요. 교란순열. 그러니까 내가 1행에 카드를 쓴 거 밑에는 내 숫자 말고 다른 숫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가방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밑에 얘 보세요. 자, 1행에 1, 4, 2, 3 나열하면은 2행에는 1열, 2열, 3열, 4열에 1, 4, 2, 3 말고 4, 1, 3이 위에 있는 거랑 다른 걸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3행에는 2열에 있는 거와 다른 수를 나열해야 되는 거. 이거 되게 간단한데요. 근데 풀이 되게 간단해. 봐봐. 자, 1행에 나열할 수 있는 건 몇 개냐면 3팩이에요. 그렇죠? 24가지. 이거 아무렇게나 나열하면 못 상관이야. 1행에. 근데 잡아봐. 2행에는요. 방금 뭐라 했어? 교란순열이라고 했죠. 그럼 2행에는 1행에 나열된 숫자를 피해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방금 뭐였어? 팩토리얼 나열이죠. 그럼 3행도 2행에서 썼던 숫자들 쓴 거 바로 밑에는 내 거 말고 다른 게 들어와야 돼. 걔도 또 마찬가지로 교란순열입니다. 끝났어요. 세개 복합은 정답. 그리고 교란순열을 아는 사람들은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교란순열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 좀 너무 더러운 것들은 이제 뺄 거고. 그 763번은 중요해서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문제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763 보세요.
읽어볼까요? 0, 1, 2, 3, 4의 숫자 중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 자연수의 합을 구하래. 아니, 우리 보통 4자리 자연수를 구해라는 들어봤어도 4자리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는 처음 들어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4자리 자연수를 다 몇 개인지 셀 수 있거든요. 맞잖아. 왜냐면은 4자리니까 맨 앞자리에는 4가지 올 수 있고 4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거든요. 몇 개인지. 근데 문제는 그게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들 다 더한 게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은 각 자릿수를 따로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의 자릿수만 따로 더하는 거야. 천의 자리만 따로 넣어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의 자리 수합을 구하는 건데 만약에 천의 자리가 1인 애들이 몇 개 있을까? 천의 자리가 1인 숫자는 몇 개 있냐면요. 4P3만큼 있어요. 24개가 있어요. 그럼 천의 자리가 1인 거 말고도 또 뭐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것도 24개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천의 자리 수합을 계산해 보면은 1000도 24개, 2000도 24개, 3000도 24개, 4000도 24개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1000부터 4000까지는 만이거든요. 24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 내가 천의 자리만 딱 골라서 나온 거지. 이런 아이디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00의 자리 수합도 이제 구해보려고 하는데 100의 자리 수합은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100의 자리가 1일 때 생각해보는 건데 이제 이건 조금 특이한 게 여기가 0이 못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3가지 3, 3, 2 18가지 그럼 이제 18 그리고 100 200도 마찬가지 300도 18개 있고 400 100의 자리가 4인 것도 18개 있는 거 이번엔 18,000이 되는 거 같은 맥락으로 10의 자리도 18개 1의 자리도 18개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24만에다가 18,000에다가 1800에다가 그 다음 180까지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하면 25만 9,980이 돼요. 나머지는 좀 복잡해서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쉬었다가 생략 기본적인 거 설명하고 마무리하죠.